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항상 하는 말 같아요. 간만에란 말. 테슬라가 아닌 테슬라 외 전기차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한참 유럽은 미넨에서 열리는 이제 오토쇼가 지금 핫합니다. 미넨 하면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BMW의 고장이에요. 제가 미넨은 가봤습니다. 20살 때죠. 20살 때 정말 차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넨을 갔었어요. 그때는 벤츠 삼각교는 알았는데 벤츠 E클래스를 이코노미인 줄 알았던, 좀 이제 경제적인 모델로 알았던 진짜 차야모신 상태에서 거기를 갔었고, 실제 BMW 박물관 갔어요. 같이 간 친구가 차를 좋아해가지고 그때 따라갔는데, 그때는 멋모르고 봐가지고 그냥 이런 데가 있구나 했는데, 지금 가면은 진짜 아주 뽕을 뽑고 있을 텐데 참 안타깝죠. 그때를 생각해보면은. 지금 제가 영종도에 근처에 있으니까 이제 BMW 드라이빙 센터에 제가 한 분기당 한 번씩 갑니다. 가면 이제 공짜 충전도 하고, 뭔가 적진에서 공짜 충전하는 그런 맛이 있어요. 거기는 충전이 공짜입니다. 완속 충전. 그런데 가가지고 한 번씩 드라이빙도 하고, 돈 내면 할 수 있거든요. 3 시리즈. 제가 320i, 이거 330i 이거 살 뻔해가지고 진짜로 가장 살 뻔했던 그런 차예요. 테슬라 아니었으면은. 제가 이거 카페도 알아보고 했었는데, 미넨에서 이렇게 오토쇼가 있는데 BMW 고장에서 벤츠 포르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일 거예요. 적진에서 뭔가 오토쇼 하는 게 별로 유쾌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보는 이는 정말 아주 볼거리가 많은 그런 오토쇼 같아요. 물론 제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유튜브로 보잖아요. 제가 옛날부터 한국판이 있지만 지금 카와우라든지 오토갤프라고 하든가 오토갤?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봤는데 다 유럽 분이잖아요. 이분들이 올린 영상들 보면서 저는 대리만족을 하고 있죠. 이분들이 올린 영상 보면 진짜 이번 이 오토쇼가 과연 이제 내연차가 설 자리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다 전기차 뉴스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좀 놀랐어요. 와, 이렇게 세상이 1년, 2년 만에 이렇게 많이 변하나. 이렇게 변화를 이끈 전기차 시대로 이렇게 강제로 캐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테슬라 아니었으면은 EQS, ID3, i4 이런 거 여러분들이 보셨을까요? 네, 절대 전 아니라고 봐요. 내연차 입장에서는 전기차로의 전환 최대한 늦추고 싶었지만 테슬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벤츠 얘기만 할 거예요. 벤츠 보면은 되게 이제 마이바흐도 벤츠로 나오고, 이제 EQG입니다. EQG. G바겐이 전동화돼서 나오고, 와,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 많으실 만한 EQE, 그리고 EQB 얘기까지 좀 간단하게 짧게 이렇게 저 하나씩 잡아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마이바흐입니다. 마이바흐는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조금이라도 내가 영끌해가지고 아니면 빚을 져서라도 살 수 있는 차야 좀 이게 관심이 가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이런 거는 진짜 전혀 관심이 안 가고 갖고 싶다는 마음조차 안 들어요. 솔직히 마이바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바흐 이거 좋게 나오면 제가 이거를 사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도 나왔으니까 좀 읽어드릴게요. 이 인테리어 보면은 과거에 EQS 몇 달 전에 나온 EQS랑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큰 차이가 없죠. 이거 보면 통풍 시트가 있을까 싶은데, 우리나라 사람 통풍 시트 없는 건 못 참죠. 근데 이 차는 있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바람이 나오나? 있겠죠. EQS급인데. 여기 보면 이제 꽃병도 놓을 수 있고, 정말 럭셔리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관은 보면은 정말 이 마이바흐의 기존에 있는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여기 불판 휠 S500보다 살짝 좀 여기 B필러 부분이 좀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바흐 마크가 있어야 딱 이제 마이바흐라고 하죠. 짜세가 나오죠. 그리에도 좀 크고, 그걸 좀 따라한 것 같아요. 이 마이바흐 마크 C필러에 하나 있죠. 근데 뒷모습은 포르쉐 타이칸 느낌이 나기도 하고, 좀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멋있기는 하죠. 네, 멋있긴 하죠. 이게 얼마 전인데 멋있기는 하는데,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잖아요. 이 라이트에도 이제 마이바흐 마크 이렇게 많이 박아놨습니다. 그냥 보자마자 그냥 디자인이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그냥 딱 봐도 그냥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냥 딱 고급스럽다. 보자마자 그 느낌이 나잖아요. 거기다 재밌는 게 이제 요크 스티어링 휠을 탑재를 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S에 이렇게 딱 탑재를 했던 요크 스티어링, 테슬라가 이거를 처음에 내놓을 때 이제 내연차를 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욕을 많이 하셨는데, 벤츠가 그거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걸 요크라고 봐야 되나? 근데 요크인지 모르겠어요. 요크는 뿌처럼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배 요트
진짜 그 느낌이 나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그리고 앞에 시야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사실 실용성으로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직접 이거를 써봐야 이걸 와닿을 것 같은데, 아직 제가 뭐 이걸 써보지 않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일단 시야는 잘 보일 것 같아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들, 이제 MBUX 하이퍼 스크린이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EQS부터 탑재가 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죠. 벤츠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보면은 그냥 뭐 평범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이렇게 강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벤츠의 고뇌를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뭐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제 생각 말씀드린 거예요. 자꾸 막 테슬라랑 비교해가지고 죄송한데, 테슬라는 보통 이런 신차 발표회나 이런 기술력 같은 거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정말로 미래의 기술, 이걸로 인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동차 운전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강조를 많이 해요. 실제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을 광고를 하고 그런 거를 개발을 하고, 벤츠는 이걸 광고를 하는데 뭐 자동차가 전동화가 됐어요. 주행 가는 거리 배터리 많이 때려 넣어가지고 너네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큼 만들어냈어. 충전 속도는 뭐 그렇게 또 빠르지도 않아요. 딱 이 정도. 그리고 이 MBUX 하이퍼 스크린에 광고하는 비율이 굉장히 이쪽 비중을 많이 굉장히 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MBUX 인터페이스 이거 보면서 혁신이란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솔직히 동의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니,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여기 넣은 거, 여기 심지어 넷플릭스가 순정 앱으로 깔려있지도 않죠. 물론 뭐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이런 거를 운용하면은 당연히 구동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순정 앱으로 돼 있는 거랑 핸드폰에서 보내는 거랑 또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거 보면서 벤츠가 실제로 좀 많이 좀 고충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에 뭔가를 내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내세울 만한 그런 구석이 없다는 거죠. 네, 근데 벤츠는 이런 쪽에서 판단을 잘한 것 같아요. 벤츠에서 가장 뭐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벤츠가 내세울 만한 거, 당연히 이 브랜드죠. 브랜드, 그리고 프리미엄, 승차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 테슬라 전에 자동차를 살 때 판단 기준을 생각해보면은 벤츠가 이런 거를 광고하고 이렇게 좀 차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뭔가 안 좋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기존에 벤츠 차량 사실 때 여러분들 브랜드 보고 차 안에 고급스럽네, 승차감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거 가지고 사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살 때 주행 가는 거리, 충전 속도, OTA, 자유주행,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접한 사람들은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차들과 좀 비교를 하게 되겠지만, 이런 거를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벤츠 내연차를 사시던 분들이 나중에 전기차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테슬라를 거치지 않은 상태라면은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차죠. 이런 거는 그렇잖아요. 이거는 못 사서, 사고 싶어도 못 사서 안달인 차지. 이런 거를 이 거액의 돈을 주고 사시는 분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OTA가 안 돼가지고 안 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벤츠의 고충이 보이지만 그래도 벤츠가 역사와 전통이 있고 여태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고급스럽게 차를 호화스럽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당연히 많이 팔릴 겁니다. 당연히 많이 팔릴 거고, 벤츠가 할 수 있는 선택 중 최선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차가 전동화를 했을 때 뭔가 내소할 게 없으면 당연히 기존에 쌓아왔던 거를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벤츠의 고급감, 실제로 마이바흐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저는 더 고급스럽고, 그러면서도 전기차 시대, 새로운 시대로 바뀐 그런 느낌이 보이는 인테리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곳에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거에 뭐 점수를 줄 만한 그런 뭐 위는 못되지만 제가 볼 때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스펙이 살짝 나와 있는데 뭐 제대로 스펙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아직은 컨셉 단계입니다. 하지만 실물이 EQS 나온 거 보면은 이 실제 디자인도 이거랑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여기서 뭐 EQS 스펙을 얘기하고 있는데 108kWh의 배터리 팩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탑재한 거고, 이게 제가 알기로 유저블 배터리 캐패시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테슬라 모델 S, 모델 X의 최상위급 모델보다 배터리를 한 10% 정도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를 뽑아내지 못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배터리를 많이 때려 넣는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차가 원체 비싸니까 이 배터리를 많이 넣더라도 물론 그로 인해서 무게가 증가해서 또 전비가 하락하는 그런 좀 악순환이 있지만, 그래도 비용적이면은 별 부담이 없겠죠. 이 차가 얼마짜리인데 최소 3억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 말씀드린 거는 EQG입니다. 네, EQG. 얘 같은 경우에는 벤츠 MBUX 하이퍼스크린을 탑재 안 했고 그냥 기존에 있는 G바겐의 이 인테리어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좀 보이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자세한 스펙도 마찬가지로 나오진 않았지만 다들 예상하는 거는 EQS가 100kWh를 탑재했으니까 얘도 100kWh 정도 탑재할 건데 좀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짧아지지 않겠느냐. EQS 같은 경우에는 공기저항 개수가 굉장히 낮췄죠. 양산차 중에 거의 최저급을 그렇게 자랑하는 차인데 이 G바겐은 이 각을 포기할 수 없죠. 이 각을 포기하면 그건 G바겐이 아니죠. 다만 여기 불판일처럼 비슷한 거는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모습, 야 진짜 G바겐을 전동화하면 이렇게 멋있게 할 수가 있나? 저 개인적으로 G바겐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좀 각 있는 차를 솔직히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오닉도 요새는 좀 이쁘다고 제가 전 영상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디펜더. 네, 디펜더는 진짜 가지고 싶더라고요. 제가 돈만 있으면은 진짜 사고 싶은 차인데, 내연차 기름 쫙 이렇게 먹는 디젤차긴 해도 진짜 사고 싶은 차인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각진 차 좋아합니다. 이 차가 이렇게 각졌으니까 전기차는 또 전비에 이렇게 각진 모양이 별로 유용하지 않죠. 특히 고속 항속 중에서 실제로 아이오닉5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이 100km를 넘게 되면은 전비가 하락하는 것들 많이들 호소를 하시는데, 그만큼 이 공기 저항 개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차를 타시는 분이 전비, 주행 가는 거리 이런 거를 많이 신경을 쓰시지는 않겠죠. 마찬가지로 마이바랑 좀 비슷한, 물론 마이바보다 급은 낮지만 그래도 얘 같은 경우도 2억 넘는 차잖아요. 그래서 이게 돼서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뭐 살 사람은 사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것까지는 그래도 좀 무리하면 살 수 있겠다, 그런 정도의 차 EQ입니다. 이게 400마일을 갈 수 있는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EPA 기준입니다. EQE, 그러니까 E클래스, EQS는 S클래스를 뭐 어떻게 보면 그 급의 차를 전동화한 차인데, 얘는 벤츠의 E클래스를 전동화한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EQC나 EQA랑 다르게 순수 전동화 플랫폼을 이용한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딱 봐도 이게 기존에 있는 E클래스랑은 약간 공기저항 개수가 다르게 생겼죠. 정말 매끈하게 생겼는데, 좀 매끈하게 생긴 거는 좋다 이겁니다. 근데 EQS랑은 다르게 확실히 좀 고급감은 좀 덜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안 이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EQS랑 이런 게 바로 끝나누기인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페이스리프트된 이 내연차 E클래스도 좀 안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얘는 더 안 이쁩니다. 그 페이스리프트 전 E클래스가 진짜 좀 짝새라고 보거든요. 얘는 디자인을 이렇게 했을까 싶은데 그래도 많이 사가겠죠. 일단 저는 좀 스펙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롱롱 익선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QE는 이제 400마일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EPA 기준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게 된 이유, 벤츠가 기술력이 확실히 늘었나? 마찬가지로 배터리를 많이 띄어 넣었습니다. 여기 아래 보면 나오겠지만 어디 나오냐? 90kWh를 탑재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수 유저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칭 용량으로 따지면 거의 100kWh 정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용량을 가진 차는 대충 한 테슬라 모델 S, 그것보다 살짝 좀 덜 배터리를 장착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비가 나오는데 193에서 157W per km으로 하면 그 정도 나오는데, 테슬라 타신 분들이면 이게 어느 정도 전비인지 아실 거예요. 전비가 좀 안 나오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출력 같은 경우에는 215kW, 그리고 퍼포먼스는 500kW까지 간다고 하는데, 모델 S 롱레인지가 300kW급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퍼포먼스는 600kW급인데 플랫이죠. 그거보다는 약간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충전 속도도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충전 속도는 최고 170kW까지 지원을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이 배터리 충전 인프라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렇게 막 느리다고 볼 수는 없는 수준입니다. 그냥 테슬라와 이 현대 기아가 잘하고 있는 거죠. 포르쉐도 잘하고 있고 뭐 이트론도 잘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건 MBUX 하이퍼스크린을 여기다 그대로 탑재를 했고, 그리고 다른 벤츠, 내연차 벤츠와 똑같이 벤츠가 그렇지 않습니까? 플래그십을 정말 지르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급을 낮추면서 조금씩 그 고급감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소재를 조금씩 바꾸고 옵션을 조금씩 빼면서 E클래스 만들고 C클래스 만들고 A클래스 만들고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차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S클래스에 들어왔던 MBUX 하이퍼스크린 그대로 들어가는데, 센터 콘솔 쪽은 기존의 내연차를 그대로 따라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보면은 진짜 뭐 고급스러운 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이거 보다가 테슬라
테슬라 보면은 갑자기 내 차 왜 이렇게 오징어 됐냐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멋있게 뽑아놨습니다. 이거는 뭐 구멍도 뚱해 보여가지고 여기 통풍 시트, 한국인이 좋아하는 통풍 시트도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국에 오면은 이게 하나로 따지면 1억 1천만원? 1억 2천만원 정도 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급으로 따지면은 테슬라 모델 S보다는 낮은 급의 차지만 가격이라든지 배터리 탑재량 이런 거를 보면은 모델 S 쪽에 좀 가깝지, 모델 3랑은 그냥 뭐 사실 좀 급이 다른 차라고 좀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EQG는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좀 뭔가 혁신적인 그런 포인트를 발견을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기사도 보고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봤거든요. 이 카와오나 그 오토 겔이라고 하나? 그분 거를 많이 봤는데, 저는 여기서 혁신이라는 거를 저는 하나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혁신만 찾는 게 좀 웃을 수 있는데, 벤츠는 그래도 과거만 해도 좀 혁신 같은 거, 기술의 혁신 같은 거를 많이 주도를 했던 브랜드라서 좀 더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한 본과 3학년이니까 한 6년 전쯤인가요? 그때 제가 A45 AMG 한참 꽂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A45 AMG. 그 차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벤츠 좋아하시는 분들. 이 차가 4기통 2000cc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차량인데, 마력이 몇인지 아세요? 무려 375마력, 380마력을 뽑아내는 정말 엄청난 하대치입니다. 엄청나죠? 어떻게 2000cc 가지고 엄청난 마력을 뽑아내냐? 그렇습니다. 벤츠가 정말 기술력의 벤츠다. 이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정말 저런 소규모 차량에, 저건 뭐 포르쉐도 못할 만한 저런 엄청난 엔진을 만들어 놔가지고 정말 대단하다. 정말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동력성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뭐 기름 많이 먹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벤츠가 내연차 부분에서는 정말 갈 때까지 갔다. 심지어 그때 분위기 이랬습니다. 원래 스포츠성 하면 BMW였는데 이제 벤츠가 이 고급스러운 거는 당연히 다 가져가는데 이제 스포츠성까지 BMW를 따라간다. 그런 소문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차들이 많이 내놨고, 정말 그런 기술의 성숙도가 엄청나게 높았고 그걸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였는데, 지금 이 전기차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런 혁신들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벤츠가 내세우고 있는 건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벤츠 이 100년이 넘는 이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빨, 그리고 실내를 호화스럽게 나올 수 있는 이 럭셔리 쪽으로 타겟을 잡은 것 같고, 실제 기술력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지만 그냥 배터리를 많이 때려놓은 쪽으로, 배터리도 CATL에 그 NCM811 배터리를 내가 넣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배터리 많이 때려놔가지고 주행 거리는 많이 뭐 높여놨는데, 뭐 이게 뭐 자율주행 쪽으로 뛰어난 그런 차량들도 아니고, 충전 속도가 뭐 800V 시스템을 탑재해가지고 빠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주 최강의 옵션, 정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차 안에서 요새 편집하면서 느끼는데, V2L은 진짜 좋은 옵션인데 하다못해 그런 것도 안 되죠. 근데 물론 누가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박을 하겠습니까만, 정말로 럭셔리로 정말 마음을 잡았다. 그래도 제가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벤츠가 할 수 있는 노력의 최고를 한 게 바로 이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좀 한계에 좀 봉착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많이 팔릴 겁니다. 시장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항상 테슬라를 항상 뭐 좋다 OTA 좋고 자율주행 좋고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럼 저도 혹하게 만드는 정말 이런 신뢰입니다. 자동차가 뭐 저같이 막 이렇게 뭔가 새로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로 말 그대로 럭셔리하게 남들에게 잘 보여지고 이렇게 편히 타고 다니는 거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사실 대다수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타겟팅하기는 아주 좋은 차량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런 변화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죠.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뭔가 각 차량 브랜드들이 내세울 만한 그런 게 없다는 게, 뭔가 이런 기술력을 내세울 수 없다는 그런 럭셔리 브랜드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방향이 지금의 내연차 브랜드가 이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이 아닐까. 저는 이런 거를 좀 비슷한 영상을 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네시스 전동화 G80 가지고 제가 되게 엄청 좋은 평을 내렸어요. 차가 나오기 전에도 이거는 진짜 좋다 말씀드렸는데, 실제 나온 평은 굉장히 좋죠. 물론 후열이 굉장히 올라가 있어가지고 불편하다는 그런 거 있지만 다들 호평입니다. 승차감 좋고 진짜 주행 가는 거리 이 정도면 충분하고. 그러면서 봤을 때 이 EQE는 나온 족족 굉장히 많이 팔릴 거다. 근데 다만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느냐, 이건 정말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내연차면은 기존의 내연차 브랜드를 만들면서 이런 생산 노하우가 당연히 쌓여 있을 거니까 테슬라에 비해서 생산하는 거는 진짜 잘할 겁니다만 얘는 전기차잖아요. 전기차는 뭐가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배터리 보틀넥 현상이 굉장히
문제다. 얘가 CATL에서 이 NCM 배터리, NCM811 배터리를 가져온다고 해요. 그거를 쓰는데 이 배터리의 공급이 충분하면은 EQS 그리고 EQE 그리고 EQG 이렇게 쫙쫙 이렇게 생산을 해가지고 테슬라 생산량을 이제 정말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배터리 공급이 쉽지가 않죠. 지금 배터리 수요가 벤츠만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달라고 하는데, CATL은 또 중국에서 또 이제 또 테슬라에도 공급하고, 물론 폼팩트는 다르지만 생산하는 거는 그래도 뭐 마찬가지니까 CATL에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차를 개발하는 거는 어떤 브랜드인지 다 하지만 이걸 생산하는 거는 정말 다른 문제다. 전기차 시대에서는 이런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는 차들도 똑같이 겪어 나아가야 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아쉽죠. 분명히 우리나라에 가져오면 진짜 찔끔찔끔 가져올 건데, 기다리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많이 막 긍정적으로 막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정말 사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벤츠 친한 딜러 분들 가셔가지고 미리 예약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예약 받을까?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당연히 보조금은 못 받을 겁니다. 얘는 1억이 넘는 차니까 이걸 싸게 가져오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먹었는데, 지금 하이퍼스크린 벤츠 MBUX 하이퍼스크린, 이게 보긴 화려하고 실속은 딱히 없는 건데, 이거만 하는데 또 칩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생산이 지연된다는 얘기들이 또 도는데 진짜 요새 이런 것들 칩 쇼리지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빨리 진짜 이 시대가 좀 지나가야 차들도 생산 빨리 하고 그리고 벌고 개발하고 그런 선순환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언제 끝나나 싶습니다 진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벤츠 EQG 그리고 마히바흐 EQS 그리고 벤츠의 EQE, 이건 진짜 기대되는 차긴 한데 이렇게 좀 간단하게는 아니지만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뉴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차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많으니까 영상이 진짜 길어지는데, 여기서 EQB까지 말씀드리면 정말 또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좀 생각할게요. EQB 요약하면요, 그냥 내연차 플랫폼 EQA랑 똑같습니다. EQA랑 똑같이 만들었는데 EQB야 끝입니다. 그게 끝. 인기 많을 거예요. EQA처럼 끝입니다. 이제 오토슈가도 전기차가 정말 대세를 이루는 상황이 진짜 좀 기분이 좋고, 정말 저도 유튜버이긴 하지만 유튜버를 보는 시청자니까 이런 거 시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런 거 보는 재미에 흠뻑 빠진 요새는 좀 즐겁습니다. 이런 것들. 네, 저만 그런가? 진심이 담긴 웃음 느껴지시려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좀 전기차에 대해서 좀 횡설수설하게 읽어드렸는데, 아무튼 뭐 여러분들 뭐 좀 소개하는데 이런 벤츠의 새로운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는 모습을 좀 이렇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인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